얼마 전 토트넘의 다음 시즌 방출 명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적이 있었죠. 풋볼 런던이 언급했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선수 11명 중에는 손흥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로 올 시즌이 끝나면 딱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년에 자유계약이 되고, 혹 손흥민의 영입을 노리는 팀이 있다 하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절호의 찬스가 될 텐데요. 포스터, 화이트먼, 탕강가, 조르든, 벤 데이비스, 레길론, 호이베르, 은돈벨레, 로세소, 페럿, 그리고 캡틴 손흥민까지 총 11명의 명단 중에는 이 매체가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선수는 오직 손흥민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2021년 7월에 구단과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보유하고 있다. 즉, 손흥민은 최소 2026년까지 토트넘의 선수다. 많은 사람들은 재계약이 합의되어서 손흥민이 그 이후에도 팀에 남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손흥민의 계약 연장 조항까지 언급하면서 무조건 손흥민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손흥민은 미스터 토트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스타인 케인이 팀에 있을 때부터 케인 이상으로 토트넘을 상징하는 선수였는데요. 영국의 정론지인 타임즈지에서는 홈 경기가 열릴 때마다 클럽 상점에선 손흥민 유니폼이 700장 정도 팔리며 케인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 유니폼의 당일 판매량은 1000장에 가까워졌다라면서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이 케인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케인보다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루에도 1000장씩 팔릴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들어간 유니폼 가격이 100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17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홈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로 10만 파운드씩 버는 셈인데요. 시즌마다 홈 경기가 총 19번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190만 파운드의 유니폼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건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장사를 하는 실제 상점에서만 기록되는 수익이고, 실제로는 홈 경기가 아닐 때도 유니폼이 팔리고 또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도 구매가 일어나니까 단순 계산의 몇 배 이상으로 올라가겠지만요. 네. 어찌 보면 토트넘의 큰 수익 중 한 파트를 손흥민 유니폼 판매가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구단 차원에서도 손흥민의 재계약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많은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영국 커트오프 사이드는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해서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는 것은 토트넘에게 현명한 움직임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 내 최다 골을 기록 중이고 선수단 사이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고, 토트넘 전문 매체인 스퍼스웹에서도 토트넘은 2년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올 여름 32세가 되는 손흥민은 자신의 경력에서 마지막으로 거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재계약을 할 거란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엔지 감독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미래라고 완전 못을 받기도 했죠. 네. 엔지 감독은 번리전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됐고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을 최대한 일관되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단기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올 여름에 대한 계획은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장기적인 리빌딩 계획을 세워둔 지 오래됐고 올 여름에 할 일도 다 정해놨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혹 팀의 대들보인 손흥민까지도 리빌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식의 황당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팀 내 최고참인 벤 데이비스마저도 최근 방출 목록에 이름이 오른 상황이라서 손흥민도 판매할 의향이 있냐는 식으로 다소 어이없는 질문까지 이어진 듯 하네요. 네. 이런 질문을 받은 엔지 감독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 맙소사 정말 대단한 비약이다. 소니가 우리 계획의 일부일 거라고 묻다니 정말 과감한 예측이다. 당연히 그는 우리 미래의 일부다라면서 질문한 기자를 거의 비꼬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었죠. 최근 일각에서는 엔지 감독의 인터뷰 답변 태도가 가끔씩 무례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 나오면 비꼬는 식으로 질문자를 민망하게 만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토트넘이자 캡틴인 손흥민이 구단의 미래에 포함이 될 거냐는 질문은 어찌 보면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 감독 역시 그 기자를 조롱하듯이 어이없다는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토트넘 구단과 감독 모두 손흥민을 다음 시즌에 놔줄 생각이 전혀 없고, 연장 조항은 물론 재계약까지 맺으면서 손흥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손흥민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베테랑 선수로서 굳이 지금 와서 팀을 옮기기보다는 웬만하면 토트넘에 끝까지 남아서 구단 레전드로 더 확실히 이름을 남기려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수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토트넘의 후반기 모습을 보면 다음 시즌 성적이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할 점은 작년 콘테 및 감독 대행들의 시절과 비교한다면 무조건 엔지 감독이 더 낫긴 하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성적 그래프를 보면 13라운드까지는 3위였다가 그 이후로 5위권이 됐고, 마지막 5경기에서는 결국 8위로 떨어졌던 반면 엔지 감독은 시즌 첫 10경기 무패로 3주 동안이나 당당하게 리그 1위 자리를 사수했을 정도로 고점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1위는커녕 중간중간 4위를 하면서 시즌 내내 5위에 머무르고 있지만요. 네, 어쨌든 작년 8위 팀이 안정적인 5위 팀이 됐으니까 딱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나아지긴 한 거 맞죠. 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이 우승컵을 드는 모습입니다. 엔지 감독이 말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토트넘 구단만 보면 다 맞는 말이고 납득이 되지만, 토트넘보다 손흥민이 더 중요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게 보다가 손흥민의 전성기가 다 지나고 우승 트로피 없이 은퇴할까봐 걱정인 거거든요. 최소 3년 안에는 우승할 기미가 보여야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도 괜찮다고 안심할 수 있고 또 응원을 할 맛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벌리전에서도 봤듯이 손흥민이 원톱에 서면 클루셉스키가 완전 똥크로스만 올리고 있고, 손흥민이 윙으로 가서 혼자 돌파하고 패스를 해주면 다른 선수들은 똥슛으로 어시스트도 못 올리고 현재 스쿼드로는 답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팀이 단시간에 우승권 전력을 만들려면 이적 시장에서 결국 큰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최상위권 선수들 입장에서 토트넘은 20년 넘게 무관한 팀이다 보니까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맨시티, 레알 같은 팀에서 영입을 한다고 하면 자기 몸값을 낮춰서라도 가려는 선수가 많겠지만, 반대로 토트넘이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려면 최소 맨시티나 레알보다 더 많은 돈을 보장해야만 엄두라도 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서울대가 아닌 학교에서 오라고 꼬시려면 적어도 장학금을 빵빵하게 지원해준다든지 졸업 이후에 취업까지 어떻게든 보장해준다 같은 추가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올 시즌 레알로 이적한 벨링엄 같은 선수가 과연 같은 조건으로 토트넘으로 올까 생각해보면 더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는 느낌인데요. 다행히 베리발이라는 차세대 유망주 미드필더가 바르셀로나 대신 토트넘을 선택하면서 아주 희미한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레비야, 이 말 듣고 있니? 이 간절함 들리니? 망해가는 토트넘 네가 다 살려놨다는 거 다 안다. 많이 벌었잖니? 자,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자.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 팍팍 지원해줘서 적어도 컵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로 대대적인 물갈이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최소한 클루셉스키는 좀 바꿔야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